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여정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곧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가실 거죠? 거기서 피카소의 게르니카. 이걸 직접 마주하게 될 바로 당신을 위한 맞춤형 탐구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셨던 자료 말인데요. 프랜시스 베이컨 작품 속 벌린이 표현, 그거 다른 연구 논문, 그거 참 흥미로웠어요. 근데 그 논문에서요.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로 게르니카가 딱 언급되더라고요. 네, 저희 시선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아주 잠깐 나오긴 하는데 어쩌면 이게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미술사에서 벌린잎 있잖아요. 절규라고도 하고요. 이게 아주 격렬한 감정들, 특히 뭐 고통이나 공포 아니면 슬픔, 절망 같은 거요. 이런 걸 전달하는데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그걸 좀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게르니카 속 인물들 있잖아요. 그 표현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거. 네, 그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미술관에서 그 거대한 작품 앞에 딱 섰을 때 그림 속 인물들의 그 소리 없는 외침이 당신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작품 속 인물의 얼굴 표정, 특히 입모양이 감정 전달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17세기 프랑스 화가 샤를 르브뇽이 감정에 따른 얼굴 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했다는 점. 네, 그거 언급됐었죠.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샤를 르브룽. 맞습니다. 그가 당시 아카데미에서 뭐랄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감정 표현론이라고 해서요. 그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얼굴 근육, 특히 뭐 입이나 눈썹 같은 거요.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지 이걸 좀 규격화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뭐 극심한 고통이라든지 갑작스러운 공포, 깊은 슬픔 아니면 반대로 큰 기쁨 같은 이런 감정들이요. 각각 어떤 특징적인 표정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또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에게 벌린 입은 단순히 뭐 해부학적인 형태 이걸 넘어서서요. 인간 내면의 아주 격렬한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는 강력한 통로였던 셈이에요. 내면의 격렬한 상태가 표출되는 통로라. 그거 참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미술사 속에서 이런 벌린 입이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인 대표적인 예시들, 이걸 좀 더 살펴볼까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작품들을 짚어줬었죠. 고대 조각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오콘 군상이 딱 떠오르네요. 네. 라오콩 군상.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그 작품은 신의 저주를 받아서 거대한 뱀에게 고통받는 트로이의 사제 라오콘,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이걸 묘사하고 있죠. 이 사람들 얼굴, 특히 그 라오콘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요. 극심한 육체적 고통 때문에 입이 정말 크게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아프다, 이것만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그 표정에는 뭐랄까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느끼는 아주 처절한 절망감, 또 인간의 한계에 대한 어떤 비통함, 이런 것까지 담겨 있다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르 부룡이 체계화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예술가들은 벌린 입을 통해서 이런 복합적인 비극적 감정을 표현했던 거죠. 네, 와, 정말 그러네요. 그냥 아프다는 걸 넘어서는 깊은 감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종교미술 쪽으로 넘어가 보면 그리네발트의 이제나힘 제단화 속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럼요. 그리네발트의 십자가 책형은 아마 미술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고통스럽게 묘사된 그리스도가 아닐까 싶어요. 온몸이 막 뒤틀리고 상처 투정인 모습도 충격적인데 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고통으로 벌어진 입, 또 드러난 이. 이건 정말 보는 사람이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게 만들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그림 아래쪽에 슬픔 때문에 거의 실신한 성모 마리아나 두 손 모으고 비탄에 잠긴 막달라 마리아, 이들의 벌어진 입 역시 인간적인 슬픔과 절망의 깊이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관람자는 이 표정들을 보면서 그 신성한 비극에 더 깊이 감정적으로 이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바로크 시대로 와서요. 카라바조 작품들이 떠오르는데요. 그의 그림 속 벌린 입은 또 어떤 다른 면을 보여줄까요? 메두사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 같은 작품들 말이죠. 네. 카라바조는 그 극적인 순간 포착, 여기에 정말 탁월했죠. 그의 메두사는 방패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놀라서 목이 잘리는 그 순간의 메두사를 그린 건데요. 눈은 공포로 막 휘둥그레지고 입은 비명을 지르듯이 아주 크게 벌어져 있어요.
죽음이라는 극한의 공포와 충격이 그 벌린 입을 통해서 뭐랄까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 같죠? 또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에서도 목이 베이는 홀로페르네스의 벌린 입, 이건 임박한 죽음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공포 그리고 고통, 이걸 전달합니다. 카라바조는 이렇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찰나의 격렬한 감정을 벌린 입을 통해서 아주 강렬하게 시각화했어요. 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네요. 조각에서는 베르니니 작품들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페르세포네의 납치나 아폴론과 다프네, 여기서 벌린 입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니, 그 딱딱한 돌로 어떻게 그런 감정을 표현했는지 참 신기할 정도인데요. 베르니니는 뭐랄까 정말 대리석을 마치 살아있는 살처럼 다루는 경지에 이른 조각가였죠. 대단합니다. 페르세포네의 납치에서 하데스한테 강제로 끌려가는 페르세포네 벌린 입. 거기에는 공포와 함께 필사적인 저항, 또 도움을 청하는 절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폴론과 다프네에서는 아폴론한테 쫓기다가 월계수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그 다프네 표정이 정말 압권이죠. 그녀의 벌린 입은 그 막다른 상황에 처한 극도의 공포, 그리고 동시에 인간에서 나무로 변해가는 그 초현실적인 순간의 경악, 이걸 동시에 표현하고 있어요. 네, 베르니니는 이 벌린 입을 통해서 인물 내면에서 막 요동치는 감정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조각이라는 매체의 한계를 그냥 뛰어넘는 표현력 같아요. 자, 그럼 조금 더 시대를 건너뛰어 보면요. 뭉크의 절교. 이건 이 벌린잎 모티프의 거의 현대적인 상징과도 같죠. 아, 정확합니다. 뭉크의 절규는 근데 앞서 본 예시들이랑은 또 결이 좀 달라요. 이전 작품들의 벌린 입은 주로 외부의 어떤 사건, 뭐 죽음이라든지 고통, 납치 같은 거에 대한 반응이었잖아요. 근데 뭉크의 절규 속 인물은 내면의 불안, 그리고 어떤 실존적인 공포, 이것 때문에 절규하는 것처럼 보여요. 작가 자신이 그 핏빛 노을 앞에서 느꼈던 극심한 불안감, 그리고 자연의 거대한 외침, 이걸 형상화했다고 하죠. 귀를 막고 입을 크게 벌린 그 인물의 모습은 현대인이 느끼는 고독, 소외감, 불안 같은 내면적 고통을 딱 응축해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메타포가 된 거죠. 야, 듣고 보니 미술사 속에서 벌린 입이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활용되어 왔군요. 고대 신화적 고통부터 시작해서 종교적인 비탄, 바로크의 극적인 순간, 그리고 현대인의 내면적 불안까지. 자, 이제 이 맥락을 가지고 드디어 피카소의 게르니카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강조했듯이 이 작품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고 그 핵심에는 바로 이 벌린 입들이 자리하고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게르니카는 1937년 스페인 내전 중에 나치 독일 공군이 게르니카라는 마을을 무차별 폭격한 사건, 그걸 다룬 작품이죠. 파리 망국박람회 스페인관에 걸기 위해서 제작되었고요. 피카소는 이 작품에서 색을 일부러 다 뺐어요. 흑백이란 회색조만 사용했는데 이건 마치 신문 보도 사진처럼 사건의 비극성 그리고 긴급성 이걸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또 인물하고 동물들은 입체주의적인 방식으로 막 해체되고 재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폭격으로 인한 파괴와 혼돈을 시각적으로 아주 극대화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참혹한 장면 곳곳에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혹은 서로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절규하는 인물들, 동물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의 분석처럼요. 이 벌린 입들은 폭격이라는 비인간적인 폭력이 개인에게 가하는 극도의 고통, 공포, 슬픔 이걸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핵심적인 시각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그 거대한 작품 앞에 서면 와, 어디부터 봐야 하나 좀 막막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벌린 잎들을 따라서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림 왼쪽을 딱 보면 그 거대한 황소 아래에 죽은 아기를 안고 절규하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이 어머니의 벌린 입은 어떤 감정을 딱 응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어머니의 모습은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종교화 속 성모 마리아의 비탄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르브룡이나 푸생 같은 화가들이 묘사했던 그 슬픔과 절망의 표정, 그걸 떠올리게 하죠.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적인 비극의 정수를 그 벌린 입하고 위로 치켜뜬 눈을 통해서 정말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죠.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전쟁의 잔혹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고발이 담겨 있는 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화면 중앙으로 시선을 옮겨보면요. 창에 찔린 채 울부짖는 말의 모습. 이거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거든요. 혀가 뾰족하게 튀어나올 정도로 벌린 입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말은 흔히 스페인 민중 혹은 고통받는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해석되곤 합니다. 창에 찔려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말의 모습, 특히 그 칼날처럼 날카롭게 묘사된 혀가 튀어나온 벌린 입, 이건 그야말로 극단적인 고통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전쟁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가하는 그 무차별적인 폭력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그 울부짖음은 그냥 비명인 동시에 어쩌면 폭력에 대한 저항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저항. 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불타는 건물에서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는 인물도 있고 또 창문으로 등불을 들고 이 참상을 목격하면서 입을 벌린 인물도 보여요. 이들의 절규는 또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불타는 건물에서 떨어지는 인물의 벌린 입은 갑작스럽게 닥친 죽음의 공포, 아까 얘기했던 카라바조의 메두사처럼 극한의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아주 원초적인 비명을 보여주는 거고요. 등불을 댄 여인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녀의 벌린 입은 목격자로서 느끼는 충격과 경악, 그리고 이 참상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듯한 그런 외침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듯한 그 등불과 함께 그녀의 표정은 절망 속에서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어떤 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와, 듣고 보니 피카소는 정말 미술사의 유산을 아주 영유하게 활용했네요. 라오콘의 절망, 그리스토의 고통, 메두사의 공포, 뭉크의 절규까지 앞선 시대의 거장들이 사용했던 벌린 입이라는 강력한 시각적 코드를 딱 가져와서 20세기 최악의 비극 중 하나인 게르니카 폭격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전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게르니카의 인물과 동물들의 벌린 입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형상, 이걸 넘어서요. 폭력 앞에서 찢겨나간 인간성, 그리고 문명의 상처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는 이 익숙하면서도 강력한 시각 언어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전쟁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하도록 이끌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곧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게르니카를 직접 보시게 될 텐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특히 이 벌린 입들, 여기에 꼭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캔버스 위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표현된 절규들이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태 너머에 숨겨진 고통, 공포, 슬픔,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저항의 목소리까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게르니카를 직접 감상하실 당신을 위해 작품 속 벌린 입이라는 표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술사 속에서 이 시각적 장치가 어떻게 격렬한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피카소가 이걸 게르니카에서 어떻게 집약적으로 활용해서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했는지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게르니카는 실제로 보시면 그 거대한 규모하고 흑백의 강렬함에 좀 압도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오늘 저희 나눈 대화처럼 그 안에 있는 인물 하나하나, 동물 하나하나의 표정, 특히 그들의 벌린 입에 담긴 감정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요. 작품이 가진 다층적인 의미, 그리고 피카소가 던지는 질문에 더욱 깊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건의 기록화, 이걸 넘어서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고통에 대한 성찰을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요. 게르니카 감상을 마치고 미술관을 나설 때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거의 비극을 담은 예술 속 절규와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현실 속 고통의 이미지들, 이것들은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가? 오늘 우리가 벌린 입이라는 렌즈로 게르니카를 들여다봤듯이 예술과 현실 속에서 고통이 표현되고 또 소비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당신의 경험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방문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